제가 이창호 박사님하고 알게 된 지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제가 중앙에서 과학기술전 기자 시절에 이분이 그때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 시절이죠.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셨던 내공이었고요. 12년 전에 그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이라고 한국 엔지니어 클럽에 부탁을 받고 제가 그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때 17분의 산업 및 기술 전사 중에 한 분으로 또 이분을 모셔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원자력 안전히 진행해 나가고 이제 12월 27일인데 이게 2009년에 우리가 그 아랍에미리트의 4기의 원자력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그 발전소를 수주했는데 이날 기념해서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맞이해서 이분을 한번 또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이분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제안을 해서 일대기를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집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도 인터뷰 얘기를 계속 제가 드리는 바가 있는데 일반적인 편전이나 뭐 일대기 이렇게 편연체식으로 쓰는 건 굉장히 드라이하고 재미도 없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인터뷰이한테 좀 박진감 있게 질문도 하고 또 좀 인터뷰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긴장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피소드를 하나씩 잡아서 하되 그 에피소드 내에서는 꼭 편연체로 들어가는 그런 약간 그 하이브리드 형식의 내 어떤 진행을 취했습니다. 집필은 제가 뭐 그런 잘 묻었습니다만 속도가 있기 때문에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거쳐서 거의 끝냈습니다만 교열하고 퇴고하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댁에서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시니까 계속 초고를 보고서 더 보완도 하고 싶고 추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날 책이 출간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출간의 의미가 소망을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이 전성시대가 되고 그 반면에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심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현재로서는 좀 이따가 어떤 원전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형 청정 에너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원전 확산에 기여한 이각선의 업적이 더 보이는 그런 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켈러 파리사원 부대의 간부 요원으로서 3년 동안 활약한 부분도 이분이 고급 기술자이면서 또 굉장히 투철한 애국심의 소유자라는 점도 돋보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의 글이나 어떤 연설문을 보면요, 공학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묘한 그런 촌철살인의 절묘한 표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분이 갖고 계신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내공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가려낸 것 아니냐 이런 걸 갖다가 이 책을 보니까 그리고 특히 어학 분야에서 영어는 원어민과 정도의 가까워하다시피 아니고 독일어, 일본어, 그리스어가 큰거라 그런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그 책의 뒷부분에 가면 훨씬 더 있습니다. 아쉽지만 요새는 책 많이 안 읽는데 젊은이들이 참 이런 책을 읽고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이바지를 할 것인가를 하는 도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의 어디에는 내일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5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분의 근황부터 여쭤보면서 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47억 규모의 바라카 원전, 그리고 작년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커바리 원전 2기로 수주했어요. 이것도 이제 보수력까지 합치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의 경우에는 90조 원 정도고요. 체코 두커바리 경우에는 이제 4기로 증설될 경우에 50조 원 규모니까 이 수출 품목으로 보면 단위 품목으로 엄청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창 박사님이 2010년 1월 초에 국립수호전축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첨부하면서 이분들의 선전 지명으로 우리나라가 K원전 강국이 된 거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 묘소에서는 원자력의 씨앗을 뿌린 아주 성전 지명,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는 중동 사막에 4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원전을 굉장히 반대할 때 홀로 원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서 굉장히 감사해서 가고 싶었는데 참배에 그게 많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연구용 원자료를 우리나라가 59년도에 피가 마크 2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원전에 씨를 뿌렸는데 70년 가까운 뒤에 우리가 미국 미주리 대학으로 역수출하게 됐습니다. 이 역수출하게 된 중소형 연구용 원자로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도 굉장한 수출 기념품입니다. 한 건당 10억 달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1조 한 5천억 정도 거죠. 패키지의 경우에는 40달러 규모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인 초인구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팹에도 설치 예정입니다. 지난 한 5년여간 한국 원자력이 굉장히 퇴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창건 박사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죠. 근데 굉장히 사소한 계기로 이 탈원전 실책이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예비고 시절이었는데 부산에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서 굉장히 전국민 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탈원전 어떤 시책의 불쏘시개가 지배됐는데 사실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큰 양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이 원전 증설이 불허되고 또 멀쩡한 원전이 연장 가동하시는데 불구하고 가동이 중지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 경쟁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한국전력이라는 우량 기업이 작년 현재 부채가 207조 원이다라는 불량 기업들이 전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수 원전 인력이 침체가 돼서 인재가 탈출되어가지고 또 원자력공학과, 핵공학과 카트라인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죠. 사실은 2018년